배 대표님,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으로 말씀하신 대로 컨벤션 효과가 다소 이렇게 누그러진다 할까 약화되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시도당 신년회 행사 참석에서 보여준 광폭 행보는 총선 득점을 올리는 매우 스마트한 행보가 아닌가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9회 말 2아웃 2스트라이크 상황이다.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본인이 얘기한 대로 야구로 말하면 직구를 던졌어요. 뭐 야당 의원들이 공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직구를 날려갖고 박살을 내고 그러는데 지금 비대위원장이 되면서는 변화구라고 합니까? 이걸 아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얘기는 조금 후회하고 연초에 각 언론사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러 가지 지지율 조사들을 했는데 저희들도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배 대표님이 그런 여론조사를 보고 뭐 특징이랄까 이걸 좀 요약해 주신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지금 뭐 역할을 하는지 대충 뭐 우리 방송을 보실 시점쯤에는 이제 열흘 뭐 보름 정도 되겠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뭐냐면 지지층을 더 결집하고 있다. 왜냐하면 차기 대선 후보예요. 차기 대선 후보로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이나 대통령 지지층 중에서 넘버 원 1등 누굽니까?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 더 결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모습을 보면은 그냥 뭐 외모 이런 걸 떠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있다 하더라도 총선은 지금 한 비대위원장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지지층들이 더 결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정치권으로 온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정치권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면 그동안 정치인들 그러면 기득권 그러면 신물났던 2030 MZ세대 그 다음에 여성이 중요합니다. 여성들은 정말 능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뭔가 기존 정치권의 그 너덜너덜해지고 혐오스러운 모습에 진절머리가 나거든요. 예. 그런데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 새로운 정치만 부르짖고 아무 새로운 게 없는 게 아니라 새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는 순간 새롭네? 저건 뭐야? 넥타이를 왜 풀어? 그 다음에 책상 위에는 왜 앉아? 드라마야? 이런 사람이 한동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성들 2030은 원래 이준석의 전 대표 시절에 좀 여성들한테는 비호감 아니었습니까? 젠더 그것도 갈라치기 했잖아요. 갈라치기 하면서. 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번 조선일보 여론조사 보니까 2030들도 다 돌아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다가 이제 주부층은 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역적으로 사실 뭐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입니다. 이러니까 뭐 더 난리가 났죠. 뭐 PK는 말할 것도 없고요. 게다가 이제 충청이 중요한데 충청 이런 데는 사실은 좀 보면 우리가 충청이 중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JP 대표도 막 충청 이 소외론 이런 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충청이 앞바지인가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몽리를 부리고 있어요. 그런데 청주 관통에서 지나가니까 난리가 났네 또. 중앙일보 조사에서도 충청권이 국민의힘은 46이고 예. 민주당은 29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갤럽 조사죠, 중앙일보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충청 기반이거든요. 아버지 윤기정 옹이 바로 이 공주 기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충청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또 통치 좋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난리가 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 중요한 게 비정치 그동안 못 봤던 그래서 동료 시민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막 표를 얻기 위해서 유권자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야 국민 어쩌고 국민 여러분 이랬는데 아니에요. 동료 시민 여러분 수평화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뭐냐면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피섭을 당했지만 이재명 대표 피섭하기 전에 불출마하겠다 그러죠. 또 뭐 지금 여러 사람들 임명하는 걸 보면 좀 법조인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찌들지 않은 사람들 기회를 더 많이
좀 못 받았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기존 정치인과는 다른 5천만 명의 문법을 실제 실천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지지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피습은 조금 위축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완급 조절, 속도 조절은 될지 몰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몰고 오는 바람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도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연초 조사를 보면 대부분의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앞선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경기도는 민주당이 앞서고 그렇죠. 인천의 경우는 앞선 데도 있고 국민의힘이 좀 뒤진 데도 있습니다만은 전에는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데 국민의힘 조사에서도 6분이 못 건진다. 그럼요. 그런 충격적인 조사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여의도 연구소에서.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원의 보고서로부터 인용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조선일보에서 인용됐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고 박사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난 대선을 따져보면 그리고 지난 대선 이제는 2년 전이죠. 2022년에 있었던 대선과 지방선거 직후에 보면은 그때는 서울이 윤석열 당시 후보 또 서울이 오세훈 후보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체 대선판을 이기게끔 만들었던 것이 서울이었고 또 한강 주변이 다 윤석열 후보의 표, 오세훈 후보의 표였는데 그동안 놓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표심을 누가 땡겨왔느냐? 한동훈입니다. 그래서 오는 4월 10일 있을 총선은 서울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말씀하셨던 대로 국민의힘 여당 싱크탱크인 연구원에서 나온 것도 에이 뭐 잘해봐야 6석이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서울이 오히려 여론조사에서는 더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한강 주변, 한강이 중요한데 한강, 한동훈, 한 전략이 먹힐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인 거죠. 다만 지금 이 여론조사 그동안의 추이를 보면 변하지 않는 것은 경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30대 초반에 그리고 부정평가는 50, 60%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결국은 뭐 여러 칼럼에서 나오지만 지금 총선 구도가 윤석열 대 이재명에서 한동훈과 이재명으로 바꿨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연은 윤석열이다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 견제론과 심판론 여기도 여전히 정부 심판론이란가 견제론 이것은 거의 한 50, 60%가 나오는데 그렇죠. 정부 지원론은 30% 안팎의 뭐 한 30, 40% 이런 정도고 또 김건희 특검법 이 부분도 찬성이라든가 거부권 반대가 한 60% 이상 그리고 특검법 반대 또 거부권 찬성이 한 30% 이렇게 나오는 거 결국은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목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바뀌지 않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총선에서 표로 나타날지 한동훈 효과는 지금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만 네. 한동훈은 궁극적으로 보면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연이 아무리 잘해도 주연이 망가져버리면은 영화 잘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드라마도 잘 안 돼요. 맞습니다. 예. 결국 보면은 주연이거든요. 우리도 지금 고영선 TV의 주연은 우리 고 박사님이십니다. 저는 조연일 뿐인데 그런데 주연의 또 다른 중요한 또 역할은 조연을 살아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주연의 역할이거든요. 예. 근데 막 조연을 깔아뭉개버리고 에이 너 조연이잖아 이래버리면 이 영화는 못 듭니다. 그런데 마치 조연이 주연이 된 것처럼 주연이나 된 양 만들어주는 것도 주연의 역할이거든요. 그걸 지금 제일 잘하는 분이 우리 고 박사님이신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3가지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조연이 더 떠서 주연을 성공하게끔 만들어주는데 걸림돌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김건희 여사 어쩔 수 없이 이거 논란이 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옳으냐 그러냐 이거 잘못됐고 거부권 행사했고 이게 아니라 계속 논란이 되는 건 지난 대선 때도 그렇지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이걸 김건희를 어떻게 차단시키냐 부속실 빨리 해야 됩니다. 감찰관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국민들이 중도에서 판단하기 어이 저 정도면 거의 뭐 아니 저 정도까지나 관리를 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만들어져요. 두 번째는 이념론입니다. 자 이념론은 압니다. 대통령의 마음 압니다. 대통령의 이념 카르텔
공감하는 국민들과 지지층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층들은 좀 거시기 하거든요. 예. 살짝 거시기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유연성. 왜 MB 대통령이 그렇게 본인의 생각도 강하고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거 강하고 또 뭐 4대강 강했지만 결국 친서민 중도 실용을 빼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유연성, 실용성 이걸 더 강조해라. 항상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 이념 앞에 국민의 민생이 있습니다. 이야기하거든요. 그 조연이 살아나게끔 마지막은 자 상당히 지금 뭐 좀 법조인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뭐 당장의 거부감이 일어날 요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다양성 결국 레인보우를 이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양성 이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좀 다양성을 좀 살아나게끔 그래요? 이렇게까지 그거를 만들어준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연으로서 만들어주는 최상의 무대를 꾸려주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비서실장도 김영동 의원 이 판사 출신 아닙니까? 예. 사무총장 장동혁 0.5선 초선도 아니고 예. 이분도 판사 출신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관위원장 정영환 판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 이분도 판사예요. 예.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판검사죠. 다. 판검사 라인업을 지금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판검사 라인업을 통해서 총선판을 새로 짜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동안 비대위원 임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사들을 보면은 새 판을 짜겠다. 새 사람으로. 새술은 새 부대. 뭐 이런 인사 철학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도 판검사 아니면 뭐 사람 구실 못하냐. 네. 그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당내 의구심들이 있을 수 있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의원들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뭐 뻔히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윈의 진화론에 나오는 우리가 DNA의 우성 여부도 이 다양한 말 그대로 이 뒤섞였을 때 더 경쟁력이 세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뭐 법조인에 대한 질투가 아닙니다. 너무 다 사시, 다 의시, 다 의사 이쪽에 몰려버리면 국가 경쟁력이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저는 자 지금 잘하고 있는 것 중에서 여성 청년 강조하는 거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과학 또 문사철 대한민국이 얼마나 K 콘텐츠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걸 더 강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법치주의 국가니까 지극히 법률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사회의 중역, 요직의 자리도 다 법조인이 뭐 도맡아서 다 차지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각각의 적재적소에 말 그대로 다양한 사람들이 엮였을 때 서로 의견이 거기서 소통되고 그 다양성이 무기화돼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유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일부터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전을 시발로 해서 대구, 광주, 청주, 수원 이렇게 지금 시도당 신년회에 참석을 했는데 예. 가는 곳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들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대전에서도 그렇고 특히 청주 같은 데서는 어떤 때는 정답을 왼쪽에서 찾겠고 어떤 때는 오른쪽에서도 찾겠다. 뭐 이런 얘기도. 유연성 아니겠습니까? 중도 확장성을 지금 그러니까요.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전에서는 헌신을 요구를 했어요. 예. 나도 헌신했는데 헌신을 요구를 하겠다. 중진들에게. 예. 또 하나는 총선 4월 10일 이후 내 인생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여기다 예. 올인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해서 대구 가서도 참 멋진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대구. 아니 그러니까 뭔가 한동훈 어록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어디서 만들어낸 가 이게 결국 독서량입니다. 모비딕을 비롯해서 허먼 멜빈의 이 모비딕 얼마나 대단한 책입니까? 600여 쪽의 정말 방대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 한 기절을 영어로 읽은 것 같아요. 예. 이게 영어로 된 책들을 많이 읽으면 실제 그 영어로 사고하는 것도 늘어나는 자녀분들을 키우는 분들은 많이 더 참고를 해주시면 그 모비딕 그리고 그 책들을 오바마의 연설문 그리고 처칠의 연설문 케네디 연설문을 읽으면서 fellow
세리지 않습니다. 동료 시민들, 고 박사님도 뭐 해외 경험 많으시겠습니다만 외국을 나가보면 정치인들은 그냥 동료지 무슨 위에 있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냥 그런 거를 우리처럼 굴림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무슨 이게 왕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이 참 한동훈 위원장이 청주를 가서 왼쪽 오른쪽을 가리지 않겠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좌회전 차량도 있고 우회전 차량도 있으면 차 우회전만 합니까? 좌회전도 합니다. 우회전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좌회전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저쪽에서 직진하는 차량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거 더 중요한 건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피습하고 난 이후에 제발 좀 정치인들 험한 소리 좀 하지 마라. 예. 그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예. 아니 인천시의회 의장이 5.18 관련해서 뭐 북한군 계획 늘 있었던 얘기입니다만 이런 얘기를 왜 이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윤리에 즉각적으로 회부를 하고 그러니까요. 앞으로 극단적인 혐오 언행을 하는 사람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다. 아주 그렇죠. 단호하게 단호합니다. 선언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경우 전 비대위원이 노인 비양극 바로 전화해서 김호일 회장님 저 한동훈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전화로 해서 다 찾아갔지 않습니까? 직접 찾아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김호일 노인회장이 좀 미안해하잖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비대위원 뭐 사퇴시켰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김호일 노인회장도 그 전체적인 맥락을 들어보니까 꼭 그런 얘기는 아닌 아니었더라. 것 같다. 오히려 사과라는 것은 이렇게 깔끔하게 100% 그렇죠. 해야 합니다. 근데 전에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 민주당에서 그 노인 폄하 발언, 비하 발언, 자녀 수명대로 투표권을 줘야 된다, 어쩌고저쩌고 뭐 관련된 그 발언 냈을 때 이재명 대표 찾아갔습니까? 안 갔죠. 저는 그래서 온다고 해놓고 안 온다고 이해가 안 돼요. 정치인들은 자기가 개인일 때는 모르겠으면 정치인이 되면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당을 위해서 전화하고 에이 회장님 저 외국에 나가 있는데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호일 회장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누구신데 자꾸 전화하시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놀란 거 아닙니까? 예. 바로 귀국하자마자 바로 찾아가서 아유 죄송합니다. 거기에 참석한 분들을 또 무슨 노인의 위원들을 또 다 운집시켰어. 다 인사하면서 한동훈입니다. 국회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고 박사님도 정말 천추만년 같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시지만 결국 국회나 인간의 도리는 두 개입니다. 공손과 겸손을 양손해지면요. 성공합니다. 네. 특히 대구에서는 대구는 내 정치의 출생지. 그러니까요.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대구는 당이 어려웠을 때 정말 국민의힘을 지켜준 버팀목 같은 곳이다. 결국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은 결국 영남권에서 물갈이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영남에 대해서 그만큼 아주 애정어린 발언을 그렇죠. 하면서 또 물갈이는 그렇죠.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성동격서 전략을 쓴 게 맞습니다. 아닌가. 공천 피바람을 예고한 거죠. 예. 그리고 그러면서도 자존심을 아주 한껏 높여준 거다. 그럼요. 아니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첫 번째 법무부 장관 시절에 방문했을 때는 동대구역에서 3시간이나 사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3시간 동안 사인회를 해주면서 막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이거 올라가셔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와주셨는데 제가 그 사인해주는 작은 성의가 뭐가 대단한 겁니까? 저는 뭐 밤차 버스 타고 서울 가면 되죠. 아 이게 감동적인 겁니다. 정치인들 보십시오.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야기할 때 대구에 대해서 그렇게 북한 괴뢰군이 쳐들어와도 그래도 끝까지 사수했던 것이 대구 시민들의 의지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의 행보를 보면은 그동안 야구로 말하면은 강속구를 던졌다 한다면은 체인지업이라고 합니까? 변화구를. 아 무섭죠. 변화구를 지금 던지면서 아주 스마트하게 행보를 그럼요. 하고 있는데 그것에서 하나가 또 광주 방문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민주문 들어가는데 그게 뭐 물론 뭐 철도경비도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황교안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 3번의 그 민주문을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반발이 있어가지고. 그럼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사람들도 거의 없었고 가가지고. 환호성이 나왔죠. 네. 5.18 정신을 헌법스럽게 전문에 실는데 그러니까요. 아주 적극 찬성한다 이런 네. 얘기도 했었고
호남에서 꼭 당선시키고 싶다. 네. 이게 내 진정이다. 이 호남을 오는 게 뭐 숙제 억지로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렇죠. 정말 여기서 당선되는 게 우리 정치사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거다. 이런 걸 진정성 있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하면서 광주 여론도 상당히 영향을 주는 그런 행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방문할 때 그 내놓는 말 자체 하나하나가 국민들은 압니다. 민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하나가 다 본인이 신경을 많이 쓰고 준비해서 알차게 한 단어, 한 글자 구성을 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전달될 수밖에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4월 총선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리고 한동훈 컨벤션 효과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신년 그 회에 참석하면서 하는 그런 여러 행보들을 보면은 이런 효과가 경우에 따라서는 총선까지도 그대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상당히 경쾌하고 임기응변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저희들이 녹화를 하고 있는 6일 날에도 그렇죠. 이상민 탈당한 의원을 만나서 오찬을 해서 아마 국민의힘 입당을 그렇죠. 요청할 것 같고 이상민 의원은 거의 국민의힘으로 입당한다고 봐야 그리고 되겠죠. 오후에는 네.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가 킨텍스에서 열리는데 거기 직접 가서 또 축사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이런 것들이 정말 한동훈다운 아주 경쾌한 몸놀림 아닌가. 유연성이에요. 젊으니까 특히 그런 부분들이 더 훨씬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유연성이에요. 유연성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973년생인데 1973년생이더라도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그때는 한참 성장을 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30대로서 그때 뭐 사시도 패스를 하고 이제 뭐 활동을 시작할 그런 무렵이 될 텐데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그 대통령 리더십으로 김대중이라는 인물을 역사 속에 김대중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이야기가 청주를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왼쪽도 갈 수 있고 오른쪽도 갈 수 있다. 국민들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고 도움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킨텍스에서 일산에서 열리는데 이 일산도 상당히 전략적으로 국민의힘에게는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고향이 또 한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머물렀던 곳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이곳에 가서 김대중 전 대통령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다른 것도 안 돼서 다 이 한마디예요. 이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인 현실감각. 이걸 대한민국의 역동성과 미래를 위해서 내가 가져오겠다.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그래서 야당에서는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아주 구태의연하게 윤석열 아바타다. 김건희 호위무사다. 한나땡이라고 그랬어요? 예, 한나땡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정말 전에도 얘기한 대로 정성호 친명 좌장이 얘기했던 대로 바다 건너에 지금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헛발질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정성호 의원이 제일 똑똑합니다. 정성호 의원은요.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에게 사실은 쓴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친구 정성호를 싫어할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민주당이 정신 차리려면은 정성호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예. 무슨 뭐 한나땡,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나오면 우리는 선거 다 이겼다. 김건희 특검법 때문에 우리는 선거 다 그렇지가 않아요. 선거는요. 끊임없이 역동하고 유권자들은 비교하고 유권자들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그러지 말아요. 시청자분들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그러지 말아요. 유권자들은요, 동료 시민들은요, 국민들은 다 압니다. 국민들은 호랑이 아닙니까? 호랑이입니다. 뭐라고 이러겠습니까? JP는 그랬습니다. 호랑이의 동에 올라타야 돼요. 그거는 여론을 완벽하게 파악한 사람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살아온 소의 습성을 완벽하게 파악한 사람이 로데오에서 올라갈 수 있는 카우보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연구도 해보지 않고 그냥 깔보는 마냥 한나땡이다.
어디 그런 시금방지 소리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한동훈이 됐든 누가 됐든 상대방의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는 건 무서운 겁니다. 예. 아무튼 한동훈 바람 이 총선까지 미풍으로 끝날지 아니면 태풍으로 변할지 정말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우리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